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선곤입니다. 여러분 같이 회사법규를 갖다 하게 되는데 먼저 회사법규가 어떤 과목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우리가 표시 과목이 회사법규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과목이냐면 말 그대로 회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써볼게요. 사 이렇게 적어요. 이 해가 뭐냐면 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바다라 하지만 이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리고 회사법규라는 과목은 바다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법규라는 거예요. 물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법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게 있는가 대충 보니까, 자, 바다에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 선박이 있어야 되겠죠. 선박에 대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상선도 있고, 또 어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유람선도 있을 거고, 레저 기구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트도 있고. 거기에 대한 법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선박에 대한 거. 제일 첫째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선박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선원이라고 하잖아요, 선원. 선원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 지금 선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기관장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항해사도 있을 거고, 갑판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대한 법이 있는 거예요. 선원법이라는 게. 그 다음에 선박 직원법이라고 해가지고 사관들이 있잖아요. 항해사들. 거기에 대한 법도 있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게. 선원에 대한. 그 다음에는 선원뿐만 아니고 선박 소유자가 있겠죠. 선박 소유자도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자, 선박이 나왔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움직이나, 이게 주로. 항만이, 배를 들어 항만이 있어야 되겠죠. 항만에 관계되는 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어선 같으면은 어항이죠. 어항에 관계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자, 해운에 관계되는 해운업도 있다. 해운업이 있으면 수산에 관계되는 수산업에 관계되는 법이 엄청 많아요. 수산업에 관계되는 법이. 이런 게 전부 회사법규에 속하는 거예요. 수산업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수산업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고 레저에 관계되는 거, 거기다가 또 환경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환경에 대해서 관계되는 거 뭐 엄청 많아요. 이것도 종류가 법이 해양 환경에 관계되는 것도. 이것뿐만 아니고 해상 우리가 우리가 하면은 해상의 배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서로 마주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법이 있어요. 그것을 해상교통법이에요. 해상교통에 관계되는 법.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정도나 하면은 아마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걸 회사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법이면 그러면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이거 전체가 다 회사법의 범위예요, 범위. 범위인데, 그럼 그 많은 법을 어떻게 공부하겠나? 범위는 전부 다 시험 범위는 다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할 수 없이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십몇 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한 40가지 정도, 30한 몇 가지, 30에서 한 40가지 정도 법에서 출제되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 다라까지 했어요.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시험 나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보니까 나오는 법 종류가 30에서 한 35가지 정도, 6가지 이렇게 되는데 30, 40가지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페이지가 없어. 8페이지 정도예요. 8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를 보면은 그게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표가 있죠. 이게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보니까
11년부터 분석해가지고 작년까지 분석이 돼가 있잖아요. 왜 2011년도 하면 2011년부터 그전에는 문제를 공개를 안 했어요. 문제를. 그런데 2011년부터 문제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계를 잡아보니까, 자, 그게 법이 엄청 많죠. 이거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 무슨 법이 있는가. 그런데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여기서 나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회사법규 이론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볼 거예요. 어디서 어느 정도는. 근데 꼭 이대로 나오는 법은 없어. 매년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어떻게 가냐 참고인데, 자, 여기에 숫자가 많이 표시된 것은 무슨 이야기야? 출제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법이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은, 선박법.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선박법을 할 거예요. 선박법에서, 거의 한 문제씩 나왔잖아.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안전법 보니까 두 문제도 나오고 한 문제도 안 나온 적이 없죠. 거의 나왔잖아요. 이런 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문제가 이상이. 그 다음에 어선법은 예전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요즘 전부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예요. 선원법, 선박안전법, 그 다음에 해상교통안전법이라고 들어가 있죠. 7번에. 이게 해상교통안전법이 예전에 회사안전법이라고 했어요. 회사안전법, 처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하다가 회사안전법으로 법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바뀝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시행은 1월 26일부터 시행이 돼요.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바뀌었어 또다시. 뭐냐면 기본법, 회사안전기본법이라는 게 다시 만들어졌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용은 좀 똑같아. 공부하는 데는 예전에 공부한 사람 전혀 지장이 없어.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약간 나눠놨는데 회사기본안전법하고 회사안전법 이름을 바꿔서 옛날로 돌아갔어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바뀌었어. 그래 여기는 해상교통안전법을 바꾸고 났어요. 여기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마주칠 때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또 등화를 어떤 걸 켜고 안개가 꼈을 때 어떤 그걸 울려준다, 기적을 울려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나오는 것이 해상교통안전법인데,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나와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두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렇죠. 세 문제, 두 문제 막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입출항법도 거의 한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회사법 중에서도 해양경찰 소관법이 있어요. 해양경찰에서 만드는 법이 있어. 시행하는 법이 있어요. 한 7가지, 8가지 정도 돼요. 더 훨씬 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는 법이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법이 8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회사법규에서도 나오지만 주로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해양경찰 개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양경찰에. 그런데 같이 나와. 이게 회사법규에도 나오고 해양경찰 개론에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동그라미만 쳐봐요. 9번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이거는 소관법률이에요. 소관법률.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14번에는 수상에서 수색구조법이 있죠. 이것도 소관법률이에요. 그래서 끝에 보니까 몇 문제 출제되는데 그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1, 2 해놓은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해양경찰 개론에서 나온 거예요. 개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에서 수색구조는 옛날에는 회사법규에 나왔는데 해양경찰 개론이 생기고 나서는 개론에서 주로 나와. 그런데 개론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회사법규에서 나와. 그렇게 돼가 있죠. 1, 2, 그 동그라미 1, 2가 있잖아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소관법률이고, 그 다음에 15번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이거는 주로 해양경찰 개론에서 엄청 중요하죠. 이것도 해양경찰 개론에서. 그 다음에 16번에 수상레저 안전법에다가 있죠. 수상레저 안전법이 옛날에 그 수상레저 안전법만 있었는데 검사하고 등록하고 검사하는 게 따로 분류가 됐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 법이 작년에.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이게 수상
안전법하고 수상대서 기구의 등록하고 검사법을 합체가 똑같아. 옛날에 나눠놨지만 같아. 근데 나눠졌어요. 소관법이 나눠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주로 해양경찰 개론에 나오는데 이거는 회사법규에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는 회사법규, 기본적인 회사법규뿐만 아니고 해양경찰학 개론에 나오는 것도 강의를 할 거예요. 같이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양경찰학 개론에서도 배울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여기서 배우니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1번 해양경비법 있죠. 이것도 소관법률이에요. 소관법률. 그리고 33번의 해양경찰법은 당연히 소관법률이겠죠. 그 다음에 34번에 보면 해양경찰 장비법. 장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이거는 해양법규에서는 안 나와. 이거는. 그런데 이게 언제 시행이 된다 하면 2022년도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시험 문제 나왔어 이게. 이 경찰학 개론에서 이게.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참고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올해는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많이 비중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회사법규는 100점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여기 있는 35가지 법을 다 알아야 된다.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법이랑 수시로 바뀌잖아요. 엄청 많이 바뀌어. 법이 많으니까. 그걸 개정하면서 봐야 돼.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없다. 그대로 봐도 관계없어. 시험 치는 데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바뀌는데 바뀐 걸 봐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바뀌는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바뀌는 것이. 예를 들어 3년인데 5년을 바뀐다고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업이 이 강의가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우리 학원의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를 한다 하면 수시로 법제처라는 법을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100점 받은 사람은 매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나? 컴퓨터로 보지만은 주로 앱으로 보는 거예요. 앱으로 누르면 나와요. 잘 모르겠다. 앱으로 누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 눈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100점 받으면 다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좌우 시간에 이와 같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 그게 2019년도 있죠. 특히 해양경찰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박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박스 문제가. 박스 문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보기를 박스 안에 1, 2, 3, 4, 5 내주고 틀린 것이 몇 개냐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았어. 어려워요 그게. 내용을 다 모르면은 몇 개냐 틀린 것이 몇 개냐 맞은 것이 몇 개냐 내면은 하나만 틀려도 몰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이런 것이 2013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한두 문제 나왔어. 그러다 보니 2013년도는 많이 나오더니 2019년도에는 20문제 중에 8, 9문제가 박스 문제라. 틀린 게 몇 개냐.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그런데 다행히 워낙 이게 이렇게 내는 걸 불만이 많으니까 시험 거기에서도 이걸 좀 줄였어. 그래서 올해는 한 3개 정도. 그게 이제 비중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훨씬 좀 도움이 되지.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고, 박스 문제도 공부를 시킬 거예요.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문제 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줄어드는 추세다. 적어도 한 3문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 옛날에 8문제, 9문제 나오던 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 올해 시험 문제까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강의는 두 개로 나눠지가 있죠.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준 걸 한번 보세요. 나눠준
강의 계획서를 한번 봅니다. 강의는 이론 강의하고 플러스 문제풀이로 나눠주가 있어요. 이론 강의는 말 그대로 이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론 강의를 하는데 문제풀이에서 조금 전에 기출문제라 했죠. 근데 이론을 하면서 단원이 끝날 때 오늘 선박법을 했다 합시다. 선박법이 끝날 때 뭐를 하나 하면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론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다고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기출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한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가 2011년부터 2023년 작년 10월까지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법규가. 그래서 거기에서 선박법에 대해서 나온 걸 전체를 다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기출문제를 풀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한 10년 정도 나온 문제를 전부 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출제하는 사람도 예전에 문제를 보고 출제를 하지는 않아. 그런데 출제하는 사람도 선박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겹칠 수가 있지. 중요한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기출 문제를 보고 안 내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기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지만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정해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안에 숨어 있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기출 문제에서 문제를 계속 보면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다시 이론을 보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풀이서 안 하고 이론에서 풀 거예요. 이게 단원 끝날 때마다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이 언제 끝나나 하면 4월 1일이라고 돼가 있죠. 4월 1일 날 자오전에 계획이니까 조금 틀려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늦게 나갈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거의.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그게 4주라고 돼가 있죠. 문제풀이는 핵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석 문제가 이거는 계속 문제를 내줘서 시험을 칠 거예요. 시험을 한 20몇 회 가까이 칠 거예요. 이게 20몇 회 정도 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앞에 이론이 안 되면 문제풀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론을 알고 나서 문제풀이를 들어야지. 이론도 모르면서 문제풀이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야?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 어떻게 얘기했나?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밥 먹을 때도 봐야 돼. 화장실에 갈 때도 모르는 거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할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 자기가 듣기 싫다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계속 시험을 치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풀이 할 때 시험을 쳤을 때 점수가 잘 나온 사람은 연장이 돼가 본고사 칠 때도 점수가 틀림없이 잘 나오는 사람이야. 합격이 누가 될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론을 공부를 안 한 사람 문제풀이 들을 필요 없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다. 그래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4월 29일로 돼가 있어요. 29일인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그 후에 한 일주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목표는 4월 말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 계획서를 나눠줬죠. 이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은 왜 나눠줬겠나? 이유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오라, 예습을 좀 하고 오라는 의미에서 나눠준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선박법이 그게 1, 2, 3교시 선박법 4교시 하고 그 다음에 선박안전법 조금 하죠. 그러면 오늘은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고 왔잖아요. 그럼 선박은 쉬우니까 그냥 들으면 돼.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선박안전법을 읽고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선법까지 한번 읽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약간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돼. 나머지는 전부 복습이에요, 이게. 안 보고 오면 안 돼, 이것도. 보고 온 거하고 안 보고 온 거 차이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 계획서에 따라서 한번 보고 와야 된다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 강의는 월요일 날 되는 거죠. 월요일 10시에 할 거예요. 10시에 강의는 시작해요. 그런데 매주 학원에서 매주 배운 부분까지 시험을 칠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강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나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정확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시 30분에 시험을 실시를 아침 모의고사를 실시할 거예요. 각 과목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해사복귀는 월요일 9시 30분에 할 거예요. 20분 동안 시험을 칠 거예요. 시험 치고 10시에 수업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험 칠 때 점수가 거의 배운 걸 그대로 내니까 100점이 나와야 되겠지. 그게 모이면 합격이에요. 그때 점수가 안 좋으면 이거는 실망이라 안 돼.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공부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앞에 거 공부하는데 뒤에 거 공부하겠어요? 하기 힘들잖아요. 그 단원 끝날 때 그 단원을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사안전법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회사법규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알아. 자기가 볼 때는 알아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안 보잖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게 회사법규예요. 머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아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집을 여놔야 되겠지. 여놓는 방법이 어떤 거겠나?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선박 안전법을 했죠. 그러면 복습할 때는 선박법부터 하는 거예요. 선박법 보고 선박 안전법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박 안전법 다음에 어선법을 해요. 어선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복습할 때는 선박법, 선박안전법, 어선법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걸 복습할 때마다. 그러면은 안 날아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시험 칠 때까지, 언제 시험 칠 때는 몰라. 10월 달에 친다 합시다. 10월 달 칠 때까지 해야 돼. 회사법규는 한 2수 안 하잖아요. 앞에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날아가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남겨놔야 돼. 그 다음에는 법이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30몇 가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박의 종류가 쫙 나오는데 적용 범위가 이 선박법에서는 이게 적용되는데 다른 데서 이게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딘 게가 나중에 되면 몰라요, 이게. 막 비빔밥이 돼버리는 거라.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딱 분류가 돼버려. 자기도 모르게 딱 보면은 분류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려고 했는데도 머릿속에서는 딱 분류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효과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안 보면 분류가 절대 안 돼. 어떤 게가 몰라요. 제선박 제외한다. 이거 보면 제외한다 해야 되는데 5톤인가 3톤인가 2톤인가 이게 선박법인가 선박안전이 몰라. 그래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습을 1페이지부터 계속하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처음부터 선박법부터 계속해. 학원을 배웠잖아요. 학원 배워도 복습은 선박법 상공부터 계속해야 돼.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래요. 선생님 회사복귀를 잘하는 법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바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 계속적으로 바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복습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복습하라는 이야기인데 복습을 갖다가 안 하고 좋은 점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회사복귀의 특징이야. 예. 그리고 회사복귀를 잘하려고 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식한 방법이 최고라 했어요. 무식한 방법. 무식한 방법이 뭐겠나? 계속적으로 보고 익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 사람의 머리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보고 하는데 그게 안 남아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최소한도 100번 보라 해, 교재를. 근데 실제로 100번 보기가 힘들어요. 100번 보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은 나중에 시험 칠 때 다 닥쳐가 9월달 되면은 책 상권 학원을 다 보는데 몇 시간이면 상권 학원을 다 봐요. 쫙 보면. 그 정도 돼야 돼. 그런데 안 그러면은 상권 학원 보려고 하는데 며칠 걸릴 거 아니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권을 보는데 몇 시간이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봐놔야 돼. 어떤 사람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고 다 알고 있는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 많이 봐야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루에 9시 30분 해가지고, 점심시간을 좀 유동성 있게 가질 거예요. 원래 그게,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 일일 계획표를 그게 나눠졌죠. 일일 계획표가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일일 계획표에 9시 30분 모의고 친다 했죠. 1교시, 3교시 마치고 1시 마치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했죠. 근데 이거는 좀 유동성 있게 할 거예요. 12시부터 점심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6교시라 했는데 5교시 할 수도 있고 6교시 할 수도 있고 7교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도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치는 시간이 몇 시냐 하면은 15시, 이론 17시에 이론 마칠 거예요, 거의.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할 수가 있어. 다 30까지 할 수가 있고, 또는 좀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마치고 나면은 18시까지 1시간 정도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했죠. 오늘 행복한 시간을 갖다 할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은, 선생님 여기 들어가 있을 거야. 있으면은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이게 합격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합격되느냐고 선생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생님하고 계속적으로 만난 사람이라 와서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합격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얼굴을 많이 대한 사람이 합격자야. 여기 있을 때 와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사 복귀는 크게 많지는 않아. 이걸 갖다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드물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 근데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와서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루 걸리던 게 선생님 질문은 몇 초 만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선생님 절대 싫어하지 않아. 무조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꼭. 그래, 질문 많이 하고 선생님 얼굴을 많이 보는 사람이 합격자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6시까지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근데 6시 이후 이제 저녁 시간을 갖죠. 저녁 시간을 갖고 저녁 식사 후에 행복한 시간 2교시, 3교시가 실시가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주로 복습을 하겠죠. 여기 행복한 시간 할 때 선생님이 유인물을 나눠줄 거예요. 주로 어떤 거냐면은 오늘 배운 것에 대한 OX 문제랄지 갈로 문제랄지 이런 거 외우는 문제를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면 그것을 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 36가지 그 법에 다 나눠주니까 모아놨다가 이용을 하세요. 이용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한 부분 또 그게 필요한 거는 첨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으세요, 그걸. 모을 철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학원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되려고 학원에 나왔죠. 그런데 학원 나왔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누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학원 나온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학원 나오는 목적이 물론 이론도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나오죠. 그런데 다른 목적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어떤 거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알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공부하는 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모여가 있고 그것도 시험 치는 부분도 다르고 하지만은 적어도 5개월 동안, 4개월, 5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하세요. 인사를 해가지고 친해야 돼.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게 이야기를 하라 하는 게 나중에 끝날 때 돼서 서로 친해지는 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오늘 당장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생각 같으면은 한 명만 불러가지고 여기서 자기 소개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누구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지 다가서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는 인사도 하세요. 뭐 칩니까? 해양경찰 출신이다.
너 전경 출신이다. 또는 뭐 해교석 출신이다. 아, 나이가 어떻게 되구나. 아, 형님이구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어. 어떻게 공부하냐.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낫더라. 친구들이 해경에 들어간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부분이 낫더라.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재가 있다. 교재가 있는데 아, 어떤 교재가 좋다 하더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이야기인데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나눠준 거는 이론 교재예요.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론만 돼가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문제집이 없으면 안 돼. 문제집을 이걸 빨리 구입을 하세요. 문제집을. 빨리 구입할수록 좋죠. 문제집은 단원 끝날 때마다 봐야 돼. 끝날 때마다. 어떤 문제집이 좋냐? 좋은 문제집을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것이 친구들한테 어떤 것이 좋다고 마음대로 살면 어떤 게 좋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충 많이 보는 걸 갖다 이야기하면 고시각에 나온 그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문두사라는 회사법규 문제집이 있어요. 문두사에서 나온 그걸 많이 봐. 많이 보는 걸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두사에 나와 있는 회사법규 기출 문제집, 그거는 그냥 문제집이에요. 그 다음에 고시각에서는 기출 문제집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객관식 문제집도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집이 많이 보고 있어요. 요 두 출판사에 나온 걸 많이 보고 있어. 주로 보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걸 공부하는가 보고 단원 끝날 때나 봐야 되니까 이번 주 안에 구입을 해가지고 보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보면은 문제가 있고 밑에 풀이가 있어요. 근데 풀이가 틀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개정을 못해가 틀렸다든지 또는 답이 틀렸지 않은 것도 한두 문제 섞여가 있어. 그런 것도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그런 게 공부하면 상당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엄청 외우기 싫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특이한 사람이지. 회사법규가 제일 재밌다는 사람도 있어. 실질적으로 제일 재미가 없죠. 비신사적이라 이거는 막 계속 머리를 갖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외워놓으면 내일 보면 모르겠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은 회사법규가 제일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법이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다른 데서 안 나와. 법의 안에 있는 것만 나와. 항해나 기관술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헌법에 있는 것도 보면은 법 있는 그대로뿐만 아니고 적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법규는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적용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법규 문장이 출제되는 문장이 똑같아. 법에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알고 회사법규를 좀 조안해 보세요. 특히 이제 공채되는 사람은 헌법도 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회사법규를 왜 하나 하면은 해양 경찰 개론의 한 30~40%를 갖다 이게 차지를 해요. 이 법이. 아까 나왔던 8가지 법이 있었죠. 그 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 40%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회사법규를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공부한 사람은 다른 걸 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는 해경에 들어가면 나중에 진급을 할 때 회사법규 과목이 꼭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회사법규를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열심히만 하면은, 시간 많이 더 열심히 하는 점수는 무조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딱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일 첫째, 어느 정도 예습은 해가지고 읽고 오라 하고, 복습이 많이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은 어떻게 한다 했나? 무한복습이에요. 무한복습. 무한복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점수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점수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안 나올 수가 없어.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래서 이 회사법규는 일단은 회사법규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야 돼. 선생님 못 믿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법규를 공부하면 선생님 이 하락하는 어떤 프로그램대로 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고 선생님이 장담을 합니다. 믿어야 돼, 선생님을.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4개월 딱 지나고 나면 아, 나 회사 복귀는 자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응? 그리고 또 하나 더, 공부는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자기 선생님이 시키지만은 공부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 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고, 또 하나 더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경에 시험 치는 사람이 지금 좀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2,000명이라 합시다. 전국에서 2,000명이면은 내가 이번에 모집 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 200명이라 합시다. 그리고 2,000명이 공부하는데 200명이 이제 1차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합격을 하는데, 자, 2,000명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합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 200명 안에 들어야지 합격을 하죠. 이거는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0명 안에 들어야 돼.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처음 공부를 해. 그러면 어디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2,000명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위에 요거 200명 중에 특히 요 한 100명 정도는 우리가 무협지에 이야기하면 초절정 고수예요. 초절정 고수. 고수 중에서도 초절정 고수. 200명 안에 드는 것은 절정 고수. 100명 안에 드는 것은 초절정 고수. 언제라도 초절정 고수가 어떠냐면 언제라도 시험 치면은 100점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100명이 있어요. 회사복귀 지금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100명 정도는 100점 가까이 나와. 아, 대단하죠. 그럼 자기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진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체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나? 그 사람도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점수를 이겨야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표로 나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알아야 돼. 자기가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무조건 불합격이잖아요. 그건 딱 나아가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차츰차츰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아래 딱 진입을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선생님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딱 자기 나름대로 다짐을 해야 돼.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 이번 2024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 좀 다짐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머리 외우는 게 많고 막 이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나와요. 포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 열심히 하면 포기를 안 돼. 근데 열심히 안 하면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열심히 안 외우지지. 그게 잘 외우시겠어요. 선생님이 쉽게 외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막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머리 들어오겠나?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머릿속 이런 걸 갖다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걸 찾아가 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절실하다, 내가. 절실하면은 사람은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사람 참 이상해. 자기가 극한 상황에 오면은 초절정의 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 이상이 나와, 그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구전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전 신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합격, 그러니까 4개월, 10월달에 확신이 몰라. 자오장 10월달이다 가면 10월까지 이번 10개월 동안 내가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딱 각오가 있어야 돼. 그게 여러 가지 있으면 유혹도 많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걸 견디내야지 합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어떻나 할 수 없다. 내가 10개월 동안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놔두고 이것만 집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걸 혼자서는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자, 우리 같이 공부 잘해보자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 되면은 전체가 성적이 낮아져 버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부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 막 물어보고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해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기가 그 고수라 갑시다. 고수도 있어요, 여기에. 고수도 있을 거예요. 고수 같으면은 혼자 공부해도 관계없어. 이 사람, 고수는. 혼자 멀리 앉아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만 듣고 혼자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외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고수는 있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자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친구하고 물어보고 의논하고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혼자 앉아있으면 누가, 야, 너 이거 모르지? 내 알려줄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말 붙이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가만히 그냥 있으면. 서로, 아, 이게 어떻나고 서로 의논해보고, 아, 이 문제는 이게 맞다, 없다, 이렇게 의논을 해야 돼. 그 결론이 안 나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먼저는 여러분들끼리 의논을 해봐야 돼. 친구, 좋은 쪽에. 아, 이게 답이 이렇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걸 서로 의논을 해봐야 돼. 항해 같으면 이론을 하는데, 아, 이거 계산을 잘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끼리 의논을 할 수가 있죠. 모르면 고수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친구, 옆에 친구를 찾아봐야 돼. 물어볼 만한 친구. 선배 또는 후배. 그래서 고수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요점은 그거죠. 요점은 뭐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엄청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런 걸 자기가 찾아야 되겠죠. 예습복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습복습. 예습복습. 그걸 알고 자우자는 4개월 동안 열심히, 선생님도 열심히 할 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